네, 반갑습니다. 11월 12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걱정스러운 배터리 종목들 계속 걱정스럽죠. 저도 걱정돼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뭐 저야 다 팔고 없으니까 뭐 신경 쓸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배터리로 사실 고통을 받고 있죠. 자, 배터리 종목들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HBM 관련주 어제도 하나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마이크론 이번에는 하나마이크론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윈팩, 코세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포스코홀딩스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포스코홀딩스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조금은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도 좀 있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네요. 그죠? 좀 세게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거나 또 지지가 나오면 뭔가 좀 해주는 모습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아니죠. 이 배터리 관련주라고 제가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포스코 종목은 철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리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억울한 감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추세대로 봤더라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네, 아마 5만원, 50만원 정도 유지대를 해주면 충분히 잘 올라가고 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칭형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게 대칭형이냐면 일단 추세를 잘 해서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요. 크게 오버슈팅을 보여주고 주가 떨어지게 가면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또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대칭형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보여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위쪽에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는 올라가고 있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칭형입니다. 자, 추세적인 부분은 얌전했어요. 그러다가 2차전지 나오는 시점부터 주가가 조금씩 요동을 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신에 저 아래쪽 하단으로 내려간 저 과매도로 봐야 되겠죠. 언더슈팅한 저 구간이 정상적으로 회복만 시켜줄 수 있다라면 충분히 네, 어느 정도의 그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50만원은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고요. 50만원은 무조건 넘으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가 넘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형태고 좀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은 포스코에 대한 관점을 예전에는 45만원 아래쪽에서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40만원이 일단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만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 관점, 홀딩 관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40만원을 지지선으로 하면서 움직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저의 입장이라면 저라면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을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이제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가가 조금 떨어져서 40만원까지 좀 밀린다 하더라도 10%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번 해볼만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5만원 50만원, 55만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네,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신규 조건은 네, 뭐 리스크 걸기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신규 조건은 좀 자제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네, 일단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종목은 삼성 SDI. 네. SDI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참 실적 한번 안 나오더니 아주 그냥 네 박살을 내주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다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들,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배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평선이 해체 모여, 그 다음에 너 내려가, 이렇게 되면은 그 지점에서는 매도를 조금씩 고려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이평선이 모여가지고 올망졸망
모여 앉아가지고 떨어질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일단 차트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쪽이나 이런 쪽은, 네,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좀 타개할 방법을 계속 찾고야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정 배터리가 워낙 싸잖아요. 거기 가격에 맞출 수 있겠느냐? 효율 좋고, 더 가격이 싼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네, 의심이 되죠. 글쎄, 네, 고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라면은, 사실, 주식을 진즉에 버렸어야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상황이고요. 신저가는 그냥 갈 것 같죠? 네, 신저가 바로 갈 것 같고, 지금 지난번은 올라가는 형태의 추세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되는데, 이제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세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뭔가 대단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구매는 타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접근하셔야 되고요.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신규 접근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이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낙폭이 크죠. 지금 2차전지 종목군들은 또 다 그러네요. 그죠? 네, 저항대에 부딪혀서 살짝 들어오는 모습일 것 같다 판단했었는데 살짝이 아니라 그냥 원팡지게 들어오는 모습이잖아요.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일단은 공포심 먼저 생기죠. 부담감 먼저 또 생길 거고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매도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다 떨어진 다음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다 떨어지고 나면 일단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네,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약간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떨어졌다면 이 손실폭이 상당할 수 있고요. 미수나 또는 신용 이런 거 써가지고 왕창 질렀다 그러면은 바로 또 반대 매매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죠. 네,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지금은 네,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만원대가 이탈하게 되면 50만원 이탈하게 되면 네,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 더 나올 거다. 이게 우리 사주 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안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물량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은 특히 더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이닉스하고 시청이 뒤집어질 거예요. 네, 내일 장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이닉스하고 시청이 뒤집어지면서 하이닉스가 시청 2위를 탈환하게 되면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더 많이 네,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종목이 HBM 관련주. 네. 어쩜 이렇게 잘 잡아놨지?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도 HBM 관련주죠. 추세는 좋은 편이네요. 그죠?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도 유지하고 있고요. 저항대도 잘 넘어가서 크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2만원대 잘 넘어갔고요. 지금은 추세 상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서 이제 꿀밤 맞으면 좀 아플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오기가 쉽죠. 네, 들어오기 쉬운 모습이고 아마 월요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되니까요. 그런 정도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제작에 필요한 패키징 서비스 이거 하이닉스한테 납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주 여러 회사들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하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10조 원대 설비 투자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반도체에서 최강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이닉스가 10조 원 투자했다 또는 삼성이 10조 원 투자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군들이 더 큰 호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추세상으로 봐서는 일단 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뭐 HBM 쪽에서 워낙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망도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기엔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동안 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것도 10배 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2,390원이 최저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3,700원 정도에 샀다 하더라도 거의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은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랠리가 그런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 홀딩, 그다음 옆으로 눕거나 또는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속편하다. 자, 지금 그 추세 그대로 연결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네, 옆으로 계속 누워지는 자리가 한 달, 두 달 계속 된다라면 그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네, 매도를 치고 나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매도하려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팔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상황 보고 재접근을 하시든 아니면 안심을 하시든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은 추세 하단이 아니라 추세 상단에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약간 좀 덜어주는 형태, 네, 또는 이제 차익 실현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네, 그다지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네,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아래쪽 추세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윈팩 볼게요. 윈팩은 네, 뭐 HBM 쪽에서 완전히 뭐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도체 테스트, 이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 패키징, 테스트, 외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HBM이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기대감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얘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은 돌리는 형태의 모습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만 보면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죠?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돌리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횡보거든요. 횡보 박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재료가 와야지 상승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리를 끊어내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박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 시점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네, 현재는 매수 시점이 아니고요. 이거 약간 자동차고도 좀 비싸게 생겼네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1,600원, 1,700원 이렇게 넘어가 줘야지 주가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홀딩만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1,600원, 1,700원 말씀드렸으니까 그 자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때 넘어갈 때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니까요. 그 부분 체크해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세스 볼게요. 코세스. 이게 예전엔 뭐 고려반도체인가 그런 거였다면서요. 네. 뭐 일단 뭐 별 볼 일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거의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역사를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굴곡들 계속 나오고 또 돌아서는 때도 아주 화끈하게 돌아서고 막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100% 이상 상승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면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죠.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하게 되면 봉우리들을 여러 개 만들긴 합니다만은 다 만들고 나서는 주가가 또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역시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뭔가 돌아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 나오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라고 판단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쁘지도 않고요. 아래쪽 지지 라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9,000원 정도 지지선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저질러서 뭐 크게 손실을 준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가 커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HBM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다 이제 메인 고객사로 이제 두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어쨌든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삼성과 하이닉스인데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무턱대고 매수 들어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저 밑에서 돌아서는 자리, 여기 골드크로스 나오는 이런 자리였다라면은 네 매수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처럼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박스 형태의 모습으로 본다면 네 박스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8,500원, 9,000원 이런 라인 때는 괜찮죠. 근데 지금은 중간 정도에서 한번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좀 지켜보고 싶다라면은 좀 더 네,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도 그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래쪽 지지 라인은 9,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글쎄요.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녹여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글쎄요입니다. 일단 매수해서 당장 수익 안 나면 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패턴이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네 일단은 뭐 참고하시고요. 대응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뭐 싸면 쌀수록 좋겠죠. 11,000원 아래쪽이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저거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뭐 지지선만 안 깨지면 되는 거고요. 만 원에서 11,000원 요 구간대만 들어오면은 글쎄요. 뭐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 매수하시려면요, 조금 사가지고, 조금씩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참, 이렇게 알아보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네요. 그죠? 네,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2차 전지하고 똑같아져요. 뭐가 똑같아지냐면, 61선 위에 깔아놨죠? 저항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21선 지지잖아요? 여기 갇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매수 같은 경우는 딱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 그 정도로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전환시켜 놨고 바닥을 잡고 있으니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 네 꺼림칙하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홀딩 하시고요. 유지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신규 접근만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네 상황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준비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하나마이크론, 윈팩, 코세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도 대응하시고 네, 공부 자료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선택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